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과 쿠키뉴스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제2회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다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쿠키 건강TV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의 당면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5G 기술을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인 5G 상용화를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준비 중입니다. 이에 막 오른 5G 시대, 세계 최초 상용화로 진정한 IT 코리아 만들기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포럼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 주최를 맡으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공동 주최를 맡아주신 쿠키뉴스 정병덕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밖에도 함께해 주신 많은 내빈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회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다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순서로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들을 텐데요. 문형남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5G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진행될 주제 발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5G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할 텐데요. 자료 내용은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5G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는 초연결 사회라는 내용을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고, 또 5G와 IoT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급하게 만들으라고 자료에는 넣지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5G 투자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에는 못 넣었는데 말씀을 드리고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5G의 관계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요소들을 AI, 그다음에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런 것들을 들 수도 있고 또 자율주행차도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구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 요소들이 5G가 인프라가 되고 또 5G로 연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5G가 제대로 망이 구축돼야지만 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요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G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부터 약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 그런 관계자들이 5G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고 또 인식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5G에 대한 인식을 좀 정확히 하고 5G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확실하게 인식하고 5G에 대해서 투자와 그다음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지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로 우리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G가 뭔지 아직 구체적으로 잘 안 잡히는데, 그래서 1G에서 4G까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5G 기술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홀로그램 있죠. 이렇게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홀로그램이나
그 3D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그 폰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속도와 굉장히 많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세계 시장 규모를 먼저 보시면 5G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20년에 378억 달러, 약 40조 원인데 2025년에는 그 7,914억 달러, 845조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국내 시장에서는 어쩌면 크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 통화가 국내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5G에 대해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굳이 5G를 안 써도 된다. 그리고 5G 뭐 폰도 비싸고 또 망도 다시 깔아야 돼서 그 통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5G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그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시장을 국내 시장은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반드시 그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3G, 4G, 5G입니다. 근데 이게 북미 예를 보면 2016년에 지금 4G가 65%죠. 근데 2022년엔 5G가 25%로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 그 지역에 따라서는 5G가 큰 비중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북미나 유럽의 그 5G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해외 시장을 겨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가 4G보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얘기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기정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5G가 4G보다 1000배 빠르다는 기사나 자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는 100배, 그리고 20배, 아까 또 280배인가? 예? 80배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넣은 이유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최대 전송 속도를 기준하면 4G는 1GBps, 그다음에 5G는 20GBps입니다. 그래서 최대 전송 속도는 20배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쪽 전문 기자는 20배가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만 맞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체감 전송 속도는 4G는 10Mbps, 5G는 100에서 1000Mbps입니다. 그래서 체감 속도를 기준하면 10배에서 100배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그냥 20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10배에서 100배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초고속, 저지연, 초연결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5G 적용 사례도 보시면 그러니까 5G가 적용될 곳이 적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홀로그램, 그다음에 VR, AR,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세 가지 그 요소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마트 빌딩,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원격 제어, 커넥티드 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죠. 그래서 그 5G가 적용될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사회를 그래서 초연결 사회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IoT만 얘기를 했는데 IoT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이런 것들이 다 5G와 연결되어야지만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1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1의 물결, 제4의 물결까지 제가 10년 전에 보고서를 냈던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그냥 비슷하게 10년 전에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지능정보사회라고 하는데 저는 지혜사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서 초연결혁명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 중요한 게 5G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으로도 2015년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2020년 이거는 그 5G가 상용화되는 시기를 2020년으로 받고 이제 1년 당겨져서 2019년인데 이 사이를 제가 그 캐즘이라고 했고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없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5G 투자의 경제적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2025년에 그 5G 세계 시장 규모는 나왔는데 그 세계 시장 규모는 아까 나온 대로 그 7,914억 달러 약 845조 원이고 국내 시장 규모는 34조 7,020억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퀄컴에서 만든 5G 보고서에서는 2035년에는 5G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1조 3천억 달러 그리고 일자리가 2,200만 개 생겨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게 세계에 관한 부분이고 미국에 대한 전망 부분입니다. 미국의 이동통신산업협회 CTIA가 2달 전에 그 보고서를 통해서 예측 자료를 냈는데 하기 전에 우선 그 4G에서 투자와 효과를 보면 미국에서 4G 구축을 위해서 3천억 달러 약 324조 원을 투입해서 연간 생산 유발 효과가 4,750억 달러 약 55조 원 있었고 일자리가 470만 개가 창출된 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4G에서 이런 효과를 보았고 5G에서는 비슷하게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적습니다. 5G 구축을 위해서 2,750억 달러 약 297조 원을 투입해서 그 효과는 GDP가 5천억 달러 증가하고 일자리가 300만 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작년에 나온 자료인데 그 5G를 상용화를 통해서 2030년까지 직접적 경제 효과가 5조 3천억 위안 약 그 878조 원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는 2조 9천억 위안 480조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3년 전에 2015년에 정보전략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보면 5년간 1조 원을 투자해서 국내 기업이 그 5G로 인해서 427조 원 매출 효과가 있고 2026년까지 1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외국과 국내 투자나 이런 효과를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이 내년 3월 또는 1, 2, 3월 중에 그래서 내년 1, 4분기 중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는데 세계 최초로 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경제적 효과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자를 굉장히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적게 하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고 또 많은 효과를 낸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국하고 또 일본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쟁국과 경쟁을 하는 면에서 투자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그 통신 3사가 몇 달 전에는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서로 경쟁하면서 뭐 실수라고 하지만 타사의 선을 잘라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경쟁이 심하고 또 그 기기 만드는 그 삼성전자에서는 그 5G에 맞는 칩셋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개발도 삼성의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그런 사건도 있어서 굉장히 개발이나 투자도 소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저는 세계 최초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용하는 것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갖고 있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많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기술로 다 상용화될 수 있을지 외국 부품이나 기술들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 의구심을 정부나 기업들이 좀 해소를 해줘야 되고 또 경쟁 국가들이 투자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5G의 국제 표준을 선도해야지 우리 기기 수출이나 이런 것에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들을 잘 국내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해서 잘 극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 5G가 적용될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 또 5G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그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홀로그램이나 VR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대학에서는 그런 5G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그 기술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그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IoT에 대한 그 경제적 효과고요. 19조 달러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기회이지만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과 정부 또 우리 뭐 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셔서 보통 위기 그러면 위기이자 기회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기회이면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투자도 어정쩡하게 하면 괜히 투자한 것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기업들을 대처하는 걸 보면 삼성전자에는 몇 년 전에 자료인데 2020년까지 모든 제품을 IoT로 묶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5G가 되면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5G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5G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초연결사에 대한 건 시간상 설명을 그냥 간략했는데 5G가 우리 사회를 초연결 사회로 바꾸고 사회 전반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그런 5G에 대해서 설명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5G를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들은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하는 그런 공동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5G를 추진하는 담당자나 그런 팀 이런 게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밑에 썼는데 5G 추진 팀이었다고 준비 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그 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도 좀 더 5G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상용화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제 표준을 선점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국제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은 최초 상용화와는 별개로 아주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외교적인 그런 노력도 함께해서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분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잠시 후 토론에서 마저 또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패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마골은 5G 시대 세계 최초 상용화로 진정한 IT 코리아 만들기인데요. 자,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은 박용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소위 감사드립니다. 오늘 5G를 통한 4차 혁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계 최초 상용으로 진정한 IT 코리아 만들기라는 주제의 정말 시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주신 우리 이상민 의원님과 우리 국회 교수 쪽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초연결, 초고속, 초지연의 5G는 이제 단순 통신 사업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본 인프라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과기정통부 그리고 지자체, 통신사업자들이 이미 실정 사업을 준비하고 지금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4차 혁명의 기반이 되는 5G의 역할을 조만간에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에서 오늘 첫 번째 토론은 우리 통신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하시고 운영해 주시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이재학 PM님을 모시고 5G 서비스와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으로 간략한 내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래통신 전파 PM 이재학입니다. PM이란 용어가 뭐 어색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정부의 그 R&D 관련돼서 그 기획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올해로 학생 때부터 치면 이동통신 분야에 이제 30년을 종사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분야가 이제 10년 주기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5G 대해서 그 문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2세대는 무선 보이스, 3, 4세대는 무선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5세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재미있는 특징은 홀수 세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고생을 했다는 얘기는 들인 노력에 비해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근데 5G는 생각해 보면 홀수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홀수는 고생하고 짝수 때 큰 돈을 벌었냐? 홀수 때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무선 통신, 무선 보이스란 서비스를 1세대에 해서 근데 초반엔 비싸기도 하고 해서 엄청난 고생을 통해서 2세대 때 디지털 셀룰라 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거기서 번 돈으로 3세대를 뭐 IMT 2000 해갖고 크게 투자했지만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이동통신하는 사람 거의 망해간다고 하던 시점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SNS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4세대인 LTE 때는 대단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람 사이의 음성, 사람 사이의 데이터로 넘어가는데도 저희가 20년을 고생했는데 5G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통신 산업이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이제 다행히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5G를 분류해 주셔서 그나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통신 산업 가지고 하면은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건 게 버티컬 인더스트리, 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5G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통신이기 때문에 타 산업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뭐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하신 그 융합 서비스 시범 사업을 통해서 관련한 그 민간 투자 리스크도 줄이고 규제 같은 것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5G가 어떻게 성공할 거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5G 서비스, 어떤 디바이스로 성공할 것이냐? 현재로선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안다고 하시는 것들은 뭐 약간 과장된 거긴 하는데 지금 예측하는 걸로는 이제 크게 보면 5G의 주요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스마트 시티, 교통, 자동차 뭐 이런 게 되고 주요 디바이스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한국에게는 기회가 적어지는데 그렇지 않다. 5G는 서비스에 따라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저희가 기회가 있는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전히 이제 스마트폰으로 5G를 하겠지만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5G 인공지능 스피커 형태가 초반에는 성공을 거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예전에 와이브로 에그나 뭐 LTE 포켓파이 같이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통신 기능과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서 얘가 주변에 와이파이로 디바이스들을 연결시켜서 뒤에 셀룰라망을 통해서 통신하는 개념인데 와이브로 에그나 LTE 포켓파이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거를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형태로 포장을 잘하고 얘가 또 5G에는 뒤에 에어 공간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 이끌었던 모든 서비스를 얘가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됐듯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AR 서비스 증강현실 관련돼서 이게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표하는 디바이스는 안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안경에다가 동영상 디스플레이 하는 벤처에 가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볼만해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해서 뭐 그런 게 된다든지, 그리고 5G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도 디바이스를 분류하고 드론이나 로봇도 디바이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4세대 LTE 시대 같이 스마트폰이 모든 서비스를 다 지원하는 디바이스가 되는 세상이 계속 될 건지, 아니면 5G 시대에서는 적어도 초고속 단말 따로, 저지한 단말 따로, 초연결 단말 따로 되는 것, 아니면 그거보다 더 세분화돼서 서비스별로 특화된 디바이스가 나오는 세상이 될지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인데, 저희 한국 입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기존의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시장을 파괴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5G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 5G 4차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러스트 시티 5G 블록체인 밸리에 대한 내용으로 홍준영 사단법인 한국핀테크 연합회 의장님께서 이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5가지 주제로 5가지 세부 세션으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혁명의 의미를 이제 잠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LTE가 나왔을 때 4G LTE 이름 약자가 본래 Long Term Evolution이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PC나 다른 PC 안에 내장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화했는데, 이 네트워크 속도는 상당히 늦게 진화했잖아요. 그래서 3세대, 4세대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때 새로 4세대가 나온 걸 우리가 롱텀 에볼루션, 너무 길었다는 거죠. 혁신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근데 이제 5G가 나온 의미는, 저는 이제 7G 시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초지능 사회에는 이제 7G부터 시작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실제 존재하는 이 오프라인 세상과 가상의 세상을 쉽게 넘나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5G 시대는 이제 지혜의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류 모두가 이제 지혜를 얻으려면 이 가상을 통해서 가상 세계의 자원, 무한 자원들을 쉽게 활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뮬레이팅해서 불확실을 제거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초지능이 나오는 건데, 이런 이제 앞으로 6G나 7G까지를 5G가 빠르게 견인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력 기술이 이제 IoT라는 거는 이제 사물 지능에 배태된 지능을 넣어서 사물의 지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사물의 지능들을 새로운 빅데이터 시대, 지금 빅데이터와도 5G가 연결되어져서 페타급 데이터들을 일반인들이, 누구나 인류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 페타급 데이터, 빅데이터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 A4 용지로 달나라까지 여러 번을 왕복할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추적하고 거기서 초지능이 이제 발현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5지능 혁명이 가져올 어떤 시대적 변화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과거에는 어떤 정부라든지 독점된 어떤 소수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지혜, 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스마트폰 사용자, 즉 한 2022년 정도가 되면 60억 대의 스마트폰이 이제 사용자, 전 세계 인류가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 안에 수십억 개의 앱들이 존재합니다. 수십억 개의 그 앱들이 초연결되는 형태를 빠르게 이제 기반을 구축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제 5G 혁명에 이제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이제 아주 그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측 지혜를 가진 이제 선도자, 내지는 이제 그런 어떤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어떤 존재들로 우리 인류들이 이제 다 갖추게 되는데, 이 시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일 위협적인 요소가 있죠.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스티브 호킹 박사와 앨런 머스크가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5G나 7G 기반의 이제 초지능 사회가 되면 이제 보안의 위협, 특히 이제 초지능의 출현에 대한 위협과 특히 IoT 보안의 위협, 스마트 시티가 상당히 이제
똑똑해지기는 하죠. 똑똑한 세상을 만들고 누구나 이제 그 스마트 시티 공간 안에 있는 인류들은 아주 이제 똑똑한 스마트폰 서비스, 융합 서비스, 4차 산업혁명 서비스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이제 똑똑해지기는 하지만 보안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협적으로 보안이 상당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해킹을 당하거나 과거에 이제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냥 데이터 포맷 정도 시키고 복구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단일 서비스가 이제 파괴가 되거나 해서 큰 대형 그 보안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고 초지능 사회가 되고 5G가 되면 이제 데이터 로그 같은 것들이 하나 뚫리게 되면 모두가 초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위협이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율주행차가 해킹이 된다든가 드론 서비스가 해킹이 되면 아주 이제 위협적인 그 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IoT 보안 내지는 이제 5G와 결합된 초연결 상의 세상에서 스마트 시티에서 이 보안 위협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에 그 갤럭시 시리즈에서 갤럭시에서 홍채 인식 기능 같은 것도 독일 해커들이 5분 만에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2년 팀 루카스라는 해커들이 그 공유기 그 4G, 5G 공유기 와이파이 같은 것들을 20만 대를 순간 8분 안에 다 해킹을 뚫었고 그 공유기 주변을 지나가는 단말기는 다 같이 동시에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5G 기반에서 건강 헬스케어 할 때 그 우리가 그 인슐린 조절기라든지 인공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장착했을 때 바로 이제 원격 해킹으로 인슐린 주입량을 바로 조절한다든지 이런 이제 엄청난 보안 위협이 동시에 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누구나 초지능을 얻을 수도 있지만 아주 보안 위협적으로도 동시에 취약해질 수 있다. 자, 이런 측면에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동시에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새로운 어떤 신뢰의 기술, 신뢰의 도구가 사실은 이제 5G와 결합될 때 저는 더 큰 혁신, 5G의 진정한 혁명은 새로운 이런 보안 위협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로그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개인의 일상을 다 탐색하게 되는 이런 보안의 위협들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새롭게 이제 5G와 결합됐을 때 더 큰 혁명이 이제 배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 본래 5G도 확장성을 결국은 이제 속도라는 측면하고 데이터라는 측면과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끊임없는 이제 스케일러블 확장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5G든 7G든 뭐 2G든 4G든 이제 이런 네트워크 망과 이런 네트워크 망들이 혁명을 일으킨 분야는 바로 이제 TCP/IP 기반인 이제 인터넷이죠. 이제 인터넷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FTP, SMTP, 뭐 파일을 전송하는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자나 이제 심플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라든지 HTTP처럼 이제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 8가지 대표적인 이제 TCP/IP 기반의 4G 기반의 프로토콜들이 많이 등장해서 데이터 전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데이터들은 다 사본이에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전송하는 그 데이터들은 원본이 아닙니다. 전부 디지털 데이터들은 사본 전송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상에서는 거의 다 사본을 전송했던 거죠. 근데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가지는 의미는 데이터 원본을 전송하는 시대를 이제 새롭게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변조가 어렵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산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이제 비로소 이제 데이터 원본의 시대가 바로 블록체인이 가지는 이제 큰 혁명의 의미인데요.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원본 전송 기술 그리고 위변조가 어렵다는 이 신뢰의 기술을 5G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이제 보안의 각종 보안의 위협 그리고 초지능의 출현의 이제 초연결 초지능의 위협 이런 것들과 이 블록체인이 결합이 될 때 저는 이제 여기서 상당한 이제 어떤 킬러 응용
프로젝트와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중국 항저우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 중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암호화폐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처단을 하고, 블록체인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원본 전송과 원본 증명, 그리고 이 신뢰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항저우라는 작은 이제 9만 명 정도 그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종이를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현금을 없애고, 규제를 완전히 혁파해서 그 9만 명의 출생부터 태생부터 계속 이 신뢰의 기술의 확장성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그 새로운 기술들을 출현시켜서 그것을 실증하고 지금 검증하고, 그것을 아주 혁신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부가 서비스로 진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이제 구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 번 더 우리 5G가 가질 의미와 혁명적 가치를 우리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홍준영 의장님의 5G가 또 도래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보안이나 신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새롭게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의 중요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안과 신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또 5G와 연결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시티, 새로운 형태의 도시 기술, 이런 분들이 확장해서 새로운 금융 산업 혹은 새로운 페이퍼레스 도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5G가 상용화돼서 성공적인 IT 코리아, 세계 최고의 IT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역할,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5G가 정말 진정한 성공이라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5G 상용화를 맞이하는 정부,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김태진 GDNet 코리아 편집국의 통신방송과학부 기자께서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서두르고 있고, 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이제 이 5G를 통해서 이제 신산업 창출을 하고, 여기서 창출된 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이제 들고 나가서 뭔가 이제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극복하는데 이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요 내용을 갖고 주로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그리고 실제 이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원래 이제 당초 이통사들한테 주려고 했던 주파수를 1년 정도 앞당겨서 지난 6월에 이제 경매를 해서 이제 일단 할당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270여 건을 들여서 지금 이제 실증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지난 이제 월요일 날에는 이제 이통사 산하경관이 이제 포함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5G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2개 소위로 나눠서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이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이 정부하고 실제 이제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이제 CDMA 신화, 그래서 당시에 이제 IMF 경제 위기도 극복해내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5G를 좀 성공시켜서 과거와 같은 영광을 최근의 경제 위기 돌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활용하려고 이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세계 최초 말고 뭐가 있느냐 보면 정부가 이렇게 썩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스프린트나 AT&T, 버라이즌이 이제 5G를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당초는 이제 3월에 원래 상용화 계획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12월로 한 3개월 정도 당겨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좀 공들여온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정부나 이통사들의 지금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제 12월에 상용화를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소득 주도형 성장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수출 주도형제 대기업들이 뭔가 수출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낙수 효과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 시점에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수출 주도형 이제 최근에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요. 이 통신 시장도 최근에 보면 거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이 5G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삼성전자나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뭔가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효과들이 중소기업들에까지 미치느냐를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요즘에 대표님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냐 화웨이냐 누가 먼저 어떤 장비를 갖고 상용화를 하느냐, 이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죠?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과거에 수출 주도형 이 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이 얻는 낙수 효과들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통사들이랑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중소기업들이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연결고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통사들이 과기정통부에 낸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보면요. 그러니까 일정 기준 이상의 이제 5G가 다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이제 전파에 대한 해절성이나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실내에 이제 기존에는 3G나 4G에 없었던 이제 스몰셀이라고 하는 기지국 장비가 많이 사용될 텐데요. 일정 기준 이상 되는 이 스몰셀 장비들을 국산 장비로 일정 개수 이상 사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기준을 포함하는 스몰셀 장비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고, 실제 이런 건물에서 사용하는 그 기준 이하의 스몰셀 장비들은 다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장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이통사들이 구매 의무를 조금 넣는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제외되어 있고, 실제 이제 중소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이 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는 통신사들 최근에 이제 통신비 인하 이슈 때문에 조금 투자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라고 해서 구축 의무 이제 기간을 상당히 기존 3G나 4G 때보다 완화해줬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한 15% 정도만 구축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과기정통부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뭔가 산업 활성화가 되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촉발돼서 어떤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게 5G 전체 투자 금액이 통신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대충 한 20조에서 2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한 3년 이내에는 한 10조 원 정도가 투자돼야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사회 전반에 뭔가 이 대기업들의 투자 효과가 밑에까지 내려가는 이런 효과들이 발생할 텐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정부에서 조세에 대한 이제 감면이나 아니면 뭔가 이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요. 실제 최근에 이제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행을 준비 중이거나 하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기획재정위에서 관련 법안이 내놓긴 했는데, 실제 이 과방이나 아니면은 이 과기정통부에서는 오히려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나 입법기관에서 5G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제도적 측면의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게 과연 5G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자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미래 수석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창조경제 접촉청 과정에서 수석실이 없어지고 이제 BH에는 지금 이제 아전대 형식의 이 직제로 이제 변화되면서 사실은 이 과기정 통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이 정책의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기정 통부 공무원들이 가서 경제수석실이나 아니면 과학기술보좌관한테 이제 보고를 하거나 이제 정책을 논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ICT 분야는 좀 오히려 더 과거보다 소외됐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20대 1 효과가 아니냐라고 해서 20대 1 효과라고 하는 게 지금 3차관실의 혁신본부에서 다루는 이 과기 쪽의 R&D 예산이 한 20조 원 되는데 ICT는 총해야 1조도 안 되고 그거를 쪼개고 하면 실제 그 예산 중에 5G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조감 섞인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정부나 입법기관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야 이제 좀 산업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김태진 기자께서 여러 가지 5G가 이제 세계 최초가 중요한지 1등이 중요한지라는 이슈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상생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지금보다 더 많이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그냥 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기회를 좀 여러 가지 세제 문제나 조세 문제 등으로 어떤 규제 법리를 잘 좀 효율적으로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잘 정리해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좀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며 아까 이제 5G가 이제 기회이자 위기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예산에 대한 투입이 앞으로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에 대해서 우리 아마 이런 투입을 통해서만 IT 강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런 기회에 아마 이상민 의원이 이런 자리를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분의 주제 발표와 세 분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부분 그리고 블록체인 등의 응용 분야에 대한 토의를 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땅끝 해남 어선 왔는데요. 거기 보니까는 지금 현재 10쪽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그걸 하겠다고 합니다. 그 기업 도시 내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간척기벌 땅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과연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솔라시티, 솔라시도에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금력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들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시니어 주택 해가지고 4,000세대 하면서 태양광 50만 평에 거기에서 이제 전기가 있으니까 새로운 곳에 이제 이러한 초연결 이런 걸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역 주민으로서 봤을 때 가능한지 우리나라의 세종시 그다음에 부산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쪽에 사람 물만 살고 많이 들어온다면은 가능할 건데 기업도시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먼저 하는 곳이 먼저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과연 이거 해가지고 봤을 때 우선 아까 우리 김태진 씨께서 봤을 때 세제 혜택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그게 좀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기술과 이런 거 그런 마케팅 이런 게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G와 제가 이제 아까 핀테크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는 주로 이제
인프라 구축이 이제 5G는 인프라 구축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솔라시티나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은 그 하드웨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설 장비 뭐 등등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 기술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지금 땅끝마을 해남 도시를 어떻게 보면 스마트 첨단화 시키고 좀 더 거기서 기반 전략 산업인 그 지역의 이제 로컬리제이션의 아주 혁신 산업인 그 어떤 관광 그리고 쾌적한 그 해양 수산 자원들을 이용해서 뭐 아마 아까 바이오매스라든가 태양광 자원이나 풍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하려고 이제 하는 기반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는데 사실 이제 핀테크로 이제 혁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이제 세계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이제 우버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들이 만약에 결합이 되면 새로운 외부의 이제 초관광 수요를 이제 창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아주 작은 그 마을이었는데 산골 마을이 에어비앤비에 한번 노출이 되고 그 한번 다녀갔던 여러 그 관광객들 해외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걸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홍보를 하다가 그 도시 지역이 지금 그 작은 산골 마을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산골 마을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또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부산 감천 그 마을에 가면 그 문화예술 마을에 가면 이제 인디 작가들이 벽에다가 이렇게 막 그려놓은 이제 그런 예술 작품들을 결국 해외 관광객들 전번에 중국에서 사드로 이제 관광객 수요가 확 줄었잖아요. 그때 사드가 줄어도 그 감천 마을에는 막 그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차량들이 넘쳐났어요. 그 주변 지금 부산 감천 마을에는 제가 이제 근처에 이제 친척들이나 제가 고향이기도 하고 그 지역이 과거에는 전혀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감천 부두 쪽에 이제 뭐 러시아 선원들이 잠시 뭐 왔다 가거나 이런 정도였지 지금처럼 저렇게 유명한 해외 관광지가 대부분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약간의 문화 예술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인디 작가가 작품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가 그 내용들이 이제 이런 초고속망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홍보가 되고 또 그 관광객들이 와서 그 지역을 다녀갔다는 걸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이런 게 이제 계기가 됐고 쉽게 좀 다른 얘기지만 방탄소년단이나 싸이도 유튜브라는 이런 이제 공유 자산이나 공유 플랫폼이 없었다면 이제 활용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5G와 이 블록체인 핀테크가 초연결되면 새로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는 그 빠르게 융합되어져서 가상과 현실이 마치 현실 세상이 가상 세상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면 그 작은 지역이 사실은 그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어떤 혁신의 자산이 만약에 DNA가 있다면 그것들이 가장 빠르게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되는 이런 이제 공유의 시대를 이제 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잘 장착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민 의원님도 중간에 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그 의문점하고 같은 궤고 이제 우리 또 홍 의장님 말씀에 뜨이고 또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에도 이렇게 소외되고 홀리되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어떻게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귀결되는 게 이런 그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을 하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G를 포함해서 이제 새로운 신기술 문명에 대한 기대가 많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여러 장밋빛 전망이나 등등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위협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얕고 또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신기술 문명에 대한 비용 부담을 보면 결국 소비자가 다 부담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했던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고르게 다수에게 이익이 지금 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걱정도 많고 위협도 많고 비용 부담에 대한 것도 궁극적으로 그럼 나한테 무슨 이익이냐.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들은 사실은 아주 성공한 그런 아주 드문 예이고 그를 일반화하고 보편화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체험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러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모두 인사 말씀드릴 때도 또 하나가 뭐냐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개인정보나 보안이나 또 뭐 이런 등등 또 다른 산업 체계와의 그런 부분. 아까 중소기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 팩토리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막 정부에서 다 하라고 막 권유하고 하지만 일반 영세한 중소기업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가 그렇게 뭐 할 정도로 그럴 정도도 물량도 없고 또 그러에 대한 어떤 기업의 이윤에 별 돌아오는 것도 못 느끼는 것 같고 투자 대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정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앞서가지만 저항은 많고 트러블은 증폭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소외되고 뭐 이러셨다는데요. 지금 예산이 절대량으로 늘었거든요. 뭐 역대 정부도 그랬고 쭉 지금까지 이 정부까지 그랬는데 어디 하나 이게 그래도 좀 정부가 노력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했다라고 하는 곳은 없고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냥 불만이 온 사회가 불만 IT가 특히 이제 IT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게 있어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끌어내면서 확신도 주고 이게 결국 나한테도 후생에 도움되고 또 비용은 이렇게 이익 보는 측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가질 것이다라고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또 보안이나 걱정되는 부분도 최소화하는데 좀 노력도 같이 좀 제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제가 아침에 대구에서 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북미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가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핫 이슈가 5G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센서 등을 이용한 도시교통 제어 시스템, 노키아는 에너지 조절을 하는 5G의 기술, 브라이존은 홀로그램 영상통화, 스마트 팩토리 등 세계의 유수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는 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융합 분야에 이미 많은 투자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시장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의 어떤 지혜를 모으면은 당연하게 5G를 통한 우리 IT 코리아의 어떤 발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 5G가 가져올 수많은 기회가 이제는 있습니다. 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걸 뺏길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ICT의 어떤 정책에 대한 혁신 및 산업 분야의 투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도 결국 법 제도의 정말 유연성을 통한 어떤 산업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정부와 잘 정말 시장의 경제를 잘 이용하셔서 예를 들어 5G 되면은 망중립성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개인 보안 문제 이런 데에 대한 이슈 문제 그리고 요금제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그냥 과거에 가입자들한테 1,000원씩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줬습니다. 1,000원씩 해주면 1년에 개인은 1,000원 해서 한 12,000원이 세이브되지만 기업은 6,000억이라는 재원이 날아가겠다. 이 6,000억을 1,000원은 좀 적지만 이게 모으면 우리 국민이 모은 6,000억을 정말 재투자해서 성공적이 되는 그런 류의 어떤 법 제도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김태진 기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트워크 투자를 정말 잘 해야지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세 감면이나 세제 혜택 등도 우리 의원실에서 많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자들이 R&D 투자 그리고 우리들의 후진들에 대한 인력 양성, 중소기업 지원 이런 부분들을 또 강하게 요청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에 대한 인하들은 유통 구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해서 결국 사업자들이 재투자를 통해서 IT 코리아가 되도록 하는 강국이 되도록 하도록 아마 많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조금 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시다든지 이 작가님 혹시 말씀하실 기회 있으면 이럴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특히 이제 원로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셔서 많이 놀랐는데 왜 5G를 세계 최초로 하려고 하냐? 그거 다른 나라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CDMA 성공 사례를 쭉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보면 CDMA 처음 할 때 제가 학생 때인데 에트리에 잠깐 파견 근무를 했긴 했는데 사실은 그때랑 지금이랑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CDMA는 이미 시장에서 강력히 요구했고 그거를 정부가 투자해서 그 당시에 현재보다 훨씬 실력이 없는 에트리 연구원들이 성공을 시킨 건데 그거는 시대가 요구해서 정부가 투자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5G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디바이스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돈을 번다라는 사실을 어쨌든 5G 전문가인 제가 아는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기회가 없어요.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하면 거기 투자자들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컴퓨터 CPU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투자하는 데는 10원한당 투자하지 않는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인텔보다 잘 만들 수 없다.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고 투자 계획서 써오는 사람한테는 10원 한 장 투자하지 않겠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구글보다 잘할 수 없다.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5G라는 게 아까 위기도 있고 기회도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정부에서 하루라도 먼저 깔아주면 그 위에서 우리 머리 좋은 한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지. 이제 오늘 많은 지적하신 거는 5G를 그냥 4G LTE 연장선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경쟁력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렵더라도 빨리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머리 좋은 한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5G 기반에서 꼭 어떤 오늘 핀테크와 결합을 해서 뭔가를 이제 새로운 킬러 혁신의 안전망 내지는 이제 어떤 그 지역의 소상인들 내지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 5G와 블록체인 그리고 핀테크를 응용한 혁신의 하나의 이제 시발점으로 이제 혁신의 씨앗이 배태되는 시발점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어떤 밸리라는 형태로 예전에 혁신지구단지라는 개념이 과거에 이제 전통 부동산 개념이었다면 부동산 산업을 일으키는 개념이었다면 여기 지금 5G와 핀테크 블록체인 밸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새로운 스타트업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이제 가치 1조 원의 유니콘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빠르게 압축 성장시키고 동시에 세계로 보내는 플랫폼이라는 이제 수단을 통해서 이제 세계로 보내는 그런 혁신의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에어비앤비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꼭 인프라가 5G의 블록체인 인프라와 연결해서 같이 인프라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우선 아주 정교한 위치 기반 기술이 내장된 5G와 같이 가야 됩니다. 아주 정교한 이제 실내 위치라든지 실내 측이라든지 어떤 사각지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없는 아주 정교한 이제 위치 추적이 가능해야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 전주 한옥마을에는 아주 정교한 위치 기반 기술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5G 같은 것도 아마 전주 한옥마을이 잘 될 텐데 이제 영화를 보러 오면서 한옥마을에서 즐기고 또 한옥마을에서 각종 정보들을 이제 취합하고 즐기고 또 영화도 보고 주변 연계된 전시 컨벤션 산업들 그리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동기화가 이루어져서 빠르게 운영될 수 있고 외부 많은 관광객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유입을 시키는 그런 어떤 혁신의 문화지구가 바로 전주 한옥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도 그런 위치 기반 아주 정교한 위치 기반 기술을 앱으로 누구나 이제 쉽게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함으로써 그 주변 연계 다양한 연계 산업들을 같이 이제 연결시키고 연동시키고 아주 효과적인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이런 4차 산업 서비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 이런 사례를 만드는 특구를 이제 계속 지금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 지금 스마트 시티는 조금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하드웨어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형태라면 그 위에 또 아주 효과적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같이 내장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과거에 이제 2006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와이브로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었는데요. 뭐 그때는 정말 뭐 LTE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했었지만 당시에는 뭐 구 단위로 해서 뭐 서울의 무슨 구 해서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는 그 글로벌 표준 동향 때문에 사실 이제 와이브로가 올해면 이제 서비스가 이제 종료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5G도 지금 이제 올해 상용화를 하지만 향후 지금 정부가 사업자들한테 제시했던 3년간 15% 망 우측 의무 구축 뭐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저희가 향후에 5G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걸 서비스하기가 사실상 이제 어렵다고 봅니다. 뭐 스마트 시티가 건물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조금 더 사업자들을 독려해서 빠르게 구축해서 그것이 이제 산업 경제에 영향을 더 잘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자들이 투자하는 게 사실은 사업자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 투자 금액은 대부분 그 통신공사 업체를 통해서 사실은 다 그게 밑으로 그 내려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통신공사 업체 몇만 개 그 업체들이 속해 있는 뭐 공사협회를 통해서 뭐 약 30만 명 가까이 이르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그분들은 이제 뭐 특수성 때문에 일부러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그 디테일하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5G 관련 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도 그 간단한 로드맵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2020년 그 상용화를 목표로 했던 거고 그 1년 당겨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5G 자체뿐만 아니라 5G 관련 기술과 산업 전반에 관한 그 로드맵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산학 관련으로 그 뭐 5G를 추진하는 뭐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외국 기업하고 경쟁하는 데도 대응하고 뭐 표준을 손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그냥 세계 최초에만 너무 그 몰입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세계 최초는 하게 되는 거고 이제는 좀 천천히 내실을 다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초에 2020년에 그 세계 최초화 상용화하겠다는 거는 한국과 일본이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5G에서도 한일전이라고도 했었는데 근데 한국은 1년을 당긴다고 발표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더 천천히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 2020년에 그 동경 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지만 첫 해는 동경 지역만 하고 그다음 지방 뭐 그리고 전국 상용화하는 데는 2022년까지인가 하면서 더 천천히 내실을 다지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빨리 가는 거하고 천천히 가는 거 어느 게 나을지는 결과가 한참 후에 알 수 있겠지만은 너무 빨리만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내실을 다지는 거 일본의 전략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네 분 여러 가지 좀 패널 감사드리고 오늘 혹시 저 정병덕 쿠키뉴스 대표님 오늘 끝까지 5G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여튼 저희가 5G에서 앞서가는 그런 IT 강국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우리 이상민 의원님. 하여튼 오늘 말씀해주신 거 이 채찍질에서 독려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법제도 개선하고 하는데 준비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작 이 5G가 성공하고 당초 이룬 그런 성과들을 제대로 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부딪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잘 조정해내고 또 이렇게 만반의 그런 사회 구성원들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혜를 또 앞으로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상민 의원실과 쿠키뉴스의 주체로 오늘 문영환 교수의 5G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재학 BM의 5G 서비스 디바이스, 홍준영 의장의 블록체인 관련 기술 그리고 김태진 기자의 5G의 정부 대중소기업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파수 경매를 끝내고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지만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려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1등도 하면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마 위기를 잘 극복을 할 것을 보면 저는 5G의 포럼에서 오랫동안 초기부터 지금 융합서비스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5천만의 국민의 5만 불 시대를 5G로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2회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다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모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